본격 공시 탐사 콘텐츠 공시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양인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0월 6일 공시 엑스파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연내 마무리, 향후 전망은 기업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6월에 설립돼서 1966년 3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20개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입니다. 항공기를 통한 여객사업, 화물사업, 항공우주사업을 영위합니다.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민항기, 그리고 군용기의 정비, 위성체 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 및 매출 포지션입니다. 항공운송 부분 93%, 항공, 우주 부분 4.5%, 호텔 사업 0.8%, 기타 사업 1.7%로 구분됩니다. 이 항공화물 이 산업 부분 수요 강세로 인해서 이 시장 대응을 위한 이 공급 확대에 최근 주목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여객 항공에 이 배정됐던 여객 항공편을 모두 화물기로 좀 개조하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어떤 방안. 최근에 이 해운업의 어떤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항공 물류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 수요 강세에 따라서 항공 화물 부분의 이 공급 확대에 좀 주력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7조 4,050억, 전년 대비 39.8%가 감소했고, 영업이익 2,38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6.8%가 감소했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2,281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2조 126억, 전년 동기 대비 16.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1,936억, 전년 동기 대비 69.5%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15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9%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 최근 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인수가 과연 종료될 것인가 여부에 주목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필수 신고 9개국의 기업결합 신고가 현재 같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3개국은 승인됐습니다. 터키와 대만, 그리고 태국의 기업결합 신고는 마무리가 되면서 이 국내에서도 지금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공정의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이 기업결합 심사도 3년간 좀 시간을 좀 끌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지금 이에 따라서 너무 이 나라, 이제 공정위에서 너무 이 규제가 좀 강화된 것 아닌가, 기업의 어떤 사업권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좀 나오면서 아마 연내에는 조속하게 좀 답을 내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운물류 대란으로 반사수혜 부각, 하반기에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인가 여부인데요. 코로나19의 여객 운송 제한으로 여기에 배정된 모든 비행기가 화물기로 좀 전환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매출 극대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글로벌 위드 코로나 전환. 이 국내에도 4분기에 위드 코로나 전환의 이 수혜 여부에 좀 주목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이 트래블 버블의 확대, 이로 인해서 어떤 실적 전환의 여부에 좀 주목되고 있다. 이 최근에 이 백신 접종률이 좀 증가되고 있고, 3분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 70%에서 80% 미만까지 어떤 접종의 2차 접종까지가 좀 완료될 예상으로 좀 나오는 누계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에는 위드 코로나로 어떤 전환을 좀 예고한 만큼 이에 따른 어떤 여행 제한 조치의 어떤 완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의 어떤 재개는요, 실적 모멘텀의 수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왕산 레저 매각 불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최종 본계약에서 이 협상이 좀 결렬이 좀 됐죠. 추후에 재매각하겠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부실자 회사의 어떤 매각이 순항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칸서스죠. 칸서스 자산운용의
어떤 이 우협 대상지로 좀 선정이 됐는데 최종 어떤 본계약까지 해서는 최종 계약이 결렬되면서 매각은 최종적으로 좀 불발됐다. 추후에 회사는 다시 매각 대상자를 물색해서 매각을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좀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표를 했는데요. 공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왕산 레저 개발 지분 매각에 대한 진행사항 주요 내용입니다.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는 왕산 레저에 대해서 매각과 관련해서 2021년 6월 30일 칸서스 자산운용과 이 칸서스 자산운용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하면서 매각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계약 체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 예상되는 부분은 매각가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실사 과정에서의 어떤 인수자가 어떤 인수 메리트에 대한 어떤 딜가의 어떤 조정을 조금 요구했거나 서로의 어떤 계약 사항들에서 좀 최종 이행 조건이 좀 맞지 않았거나 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 종료를 통보했다. 그래서 회사는 왕산 레저 개발의 지분 매각을 지속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공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왕산 레저 개발의 어떤 매각 불발은 단기간의 어떤 모멘텀 악화는 아닙니다. 자, 예정된 수순이에요. 부실 자회사를 좀 정리해서 회사의 유동성도 확충하고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이 회사의 어떤 경영 포부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각가나 어떤 협의적인 어떤 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어떤 부분인데 법적인 어떤 제약 요소라기보다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어떤 매각 과정의 해프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각가액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어떤 이 조정 이런 부분들 좀 모두 감안해서 다시 지분 매각을 좀 한다면, 자, 대한항공 이후에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이 연내 기업 결합 심사까지 어떤 이어지는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에 적극적 어떤 피해주라고 볼 수 있었죠. 작년 3월 20날 8,300원까지 주가가 좀 급락하고 난 이후에 업황 회복이 계속 되지 않았었어요. 15,000원대의 어떤 박스권 저단에 좀 위치했다가 2020년 하반기 4, 4분기에 어떤 여행재계의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의 어떤 회복 기대감이 있었죠. 여객 수요를 화물로 좀 대체하면서 어떤 실적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 이런 부분들이 올 1분기에도 효과가 좀 발휘를 좀 했고, 반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흐름상에서는 한 8월까지 기조유지가 좀 좋았는데, 지금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어떤 여행재계, 즉 여객 운송의 매출 수익원이 좀 증가되어야 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유실될 수 있는 어떤 매출 부분 사업의 어떤 영역을 화물, 항공, 운송으로 대체하면서 회사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 수익성을 좀 어떤 제고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주 사업은 여객 운송이기 때문에 여객 운송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주가의 어떤 상승이 예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28,000원에서 3만원 구간, 28,000원에서 3만원 구간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자, 과거에 방송을 좀 꾸준히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매수해가 좀 유효하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31,000원의 지지 여부를 보고 좀 대응해야 되는데, 만약에 31,000원이 이탈된다면 일부 차익 실현 후 저점에 추가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최근에 어떤 이 국제 정세 이슈, 그 다음에 국내 이 주가의 어떤 변동성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이 대형 종목, 특히 어떤 시세나 매기 유입에 어떤 영향을 받는 어떤 종목들의 이 추가적인 어떤 하락폭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한 4.7% 어떤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1,000원은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300원대로 연중 최저가로 갈 수 있겠느냐? 자, 코로나의 어떤 이 악재 부분은 모두 선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어떤 이 트래블 버블 현상에 따른 어떤 수혜 여부에 어떤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이 점 잘 참고해서 투자 대응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